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춘병원입니다. 오늘은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아킬레스건 파열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죠. 먼저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이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술과 비수술로 나뉘어지겠죠. 보존적 치료의 경우에는 부분 파열의 경우, 표면만 상처가 난 경우, 어디 문에 찍혔을 때, 어디에 살이 쇠에 찔렸을 때 등으로 이제 부분만 파열되고 표면만 약간 스크래치 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수술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상처가 크지 않으면은 그냥 지켜보는 경우죠. 부분 파열의 경우도 만성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팍 하면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 늘 조금씩 염증이 생기면서 부분 파열이 생긴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또 수술하기 힘든 내과적 문제, 수술 후 기능이나 기대치가 작을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죠.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완전 파열이죠. 운동하다가 뚝 하거나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발 뒤꿈치에 통증이 심할 때, 부분 파열의 경우도 심할 때죠. 약간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 파열에 가까운 부분 파열, 이런 경우도 수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또 아킬레스 건염이 심한 경우, 건염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제는 염증이 심해져서 다만 그 힘줄이 거의 없을 때는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하겠죠. 보존적 치료는 보조기를 하죠. 짧은 보조기를 하고요. 또 심하게 좀 안 좋을 때는 통깁스, 캐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존적 치료는 재파열의 빈도가 높다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재파열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만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장기간 족저 굴곡 상태로 운동 범위가 감소가 되는 후유증이 생기기도 하죠. 수술하기 힘든 내과적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죠. 비수술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더 좋다고 그래요. 아킬레스건 파열은 기능이라든지 만족도, 합병증 등에서 수술 안 하는 것보다는 수술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꿰매는 거죠. 파열된 건의 길이를 원래 가깝게 복원을 해주는 거죠. 건 치유가 생리적인 위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근육 기능으로의 회복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되면은 안 좋죠, 당연히. 심한 부종이 빠지면 좋다 그래요. 너무 부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부종이 빠지면 수술 후 예후가 좋죠.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 완전 응급은 아닙니다. 완전 응급은 아니지만 늦으면 힘줄이 빨리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오고 힘줄이 수축이 되어서요. 파열 부위의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봉합 시에 아무래도 타이트해지고 염증 및 재파열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으면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 늦지 않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재파열과 염증이 안 생긴다는 거죠. 봉합술입니다. 여러 가지 봉합술 방법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크라코우, 이 봉합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케네스 A 크라코우라는 분이 미국 버팔로병 의사죠. 1986년에 이 봉합술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번넬, 캐슬러, 식스트랜드 봉합술, 수축 웨이브 봉합술 등등이 있겠습니다. 봉합술은요, 피부 절개는 비복신경 손상을 피해서 하게 됩니다. 근막을 파라테논, 이거 그때 이전 영상에 나왔죠. 근막을 종방향으로 세로로 절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열면의 끝부분이 상당히 덜렁덜렁거리고 안 좋아요. 보통은 여들여들하고 이런 경우는 예쁘게 다듬어주고요. 그 다음에 비흡수성 봉합서로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근측과 길이를 비교해서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면 좋고요. 동적인 긴장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서 양쪽을 가장 적합한 위치에서 봉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번넬 방법이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방법이고요. 캐슬러, 여기는 위에 밑에서 꿰매주고 사이를 또 꿰매주는 캐슬러 방법. 제일 많이 쓰는 게 크라코우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거 자세히 볼까요? 크라코우는 이렇게 먼저 한번 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떠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락킹을 좀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실을 넣어서 밑으로 락킹을 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내려가고 반대쪽도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크라코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순 봉합술이 아니라 보강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족저근을 이용합니다. 플란타리스. 그래서 봉합 부위가 약할 때 또는 연부 조직 유착을 막기 위해서 족저근을 펼쳐서 파열 부위 위에 봉합을 하는 거죠. 하지만 16%에서는 이 건이 없어요. 이 힘줄이.
그래서 이 족저근을 이용한 보강술을 모든 경우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복근을 이용한 턴다운 플랩, 동종 근막을 이용해서 아킬레스건을 한 번 더 감아주는 거죠. 이런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족저근이라든지 비복근 턴다운 이런 방식들은 만성 아킬레스건 파열에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요건 다음에 만성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영상이 있을 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 봉합술이죠.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족저근 노란색이죠. 요걸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아무래도 약한 부위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봉합을 해주고 그 위에 덮어주는 거죠. 이러면 아무래도 좋겠죠. 스스로 처치입니다. 상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킬레스건은 염증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킬레스건 파열되는 원인이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파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염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에서 20%. 그래서 상처 관리 철저히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만성 아킬레스건 파열이 염증이 더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활할 때도요. 그래서 반깁스를 처음엔 하고요. 그 다음에 통깁스나 부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또 반깁스나 보조기까지 재활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재활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다 설명을 못하고 한번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재활에 대해서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RI를 좀 봐가지고요. 그 아킬레스건 파열이 덜 심한 거, 그 다음에 심한 거, 아주 심한 거, 그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수술 전 MRI와 수술 후 MRI를 비교를 해봅니다. 이런 경우죠. 좀 덜 심해요. 완전 파열이지만 쪼글쪼글하지만 그런 연결성은 있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봉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뻐집니다. 아주 예쁘죠. 연결성이. 이건 뭐 거의 정상이 똑같지 않나. 수술 안 한 것처럼 보여요. 수술이 너무 잘 됐죠.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파열됐지만 덜 심한 완전 파열은 우리가 수술만 적게 해주게 되고 수술만 잘 해주게 되면 아주 이렇게 튼튼하고 통통한 건강한 아킬레스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봉합이 잘 됐죠. 심한 경우에 이렇게 파열돼 가지고 간격이 넓어져 있죠. 비교되죠? 덜 심했을 때는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연결성도 없고 이미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봉합은 좀 그래도 잘 했습니다. 봉합은 잘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약간 하얗게 보이죠. 안 좋은 부위가 이게. 하지만 이 부위 덜 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수술하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수술은 잘 됐어요. 심하지만은 그래도 연결성이 좋고 충분히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요런 데도 보면 안 좋죠. 색깔이 이미 염증이 생겨져 있었다는 거죠. 염증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봉합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약간 색깔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재활을 하는 것도 염증이 준해서 천천히 재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요. 근염은 여기도 안 좋지만 여기 색깔이 안 좋고 요 위에까지 다 안 좋죠. 비교 좀 해볼까요? 제일 좋은 경우는 색깔들이 다 깨끗해요. 깨끗하고 여기도 약간 있지만 전체적인 색깔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여기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죠. 아주 심한 경우에 근염이 아킬레스 근염이 심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봉합을 하더라도 이미 힘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굵어지지가 않고 좀 얇아지게 됩니다. 얇아지기 때문에 다시 또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죠. 덜 심한 경우는 아주 예뻐지고 기호도 좋고요. 조금 심한 파열, 그래도 결과 나쁘지 않지만 조금 색깔이 안 좋고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봉합을 했으나 여기 얇아서 결과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히나 더 빨리 하셔야 되겠죠. 이게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몇 달 지나서 하게 되면 재파열의 빈도는 아주 높아지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MRI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발목 영상에서는 이제 급성이 아니라 만성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천병원 영상 잘 보셨죠? 잘 보셨다면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영상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